안녕하세요, 에이머 여러분. 자산관리 플랫폼 에임의 창업자 이지혜입니다. 요즘 최근에 국제정세와 자본시장의 흔들림,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자산은 안전한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저는 오늘 불확실함을 넘어선 확실한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앞에 6개월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1년, 그 뒤에 2년, 그 뒤에 3년은 제가 정확히 알아요. 뭐냐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요가 부족하고 시장 내 공급조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끝에 뭐가 있는가? 일부 자산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을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 산 거랑 비교해 볼게요. 집은 왜 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집이 오를 거니까.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잘못 짜서 혹은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좀 내려도 나는 임대 수익을 챙기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학군 좋고 환경 좋은 집을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고 신나게 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파는 사람 한 명 있겠죠.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혹은 너무너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눈물 꼭 머금고 그 집을 팔겠죠. 손해보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늘어나지 않는 자산을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전체, 혹은 굉장히 단단한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 미국 국채는 부도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금융산업 내에서는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그 어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채권의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던 걸 보실 거예요. 왜 에임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지지 않는가? 자산 배분을 잘 해두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부터. 2018년 1월에 감지된 경기 둔화기 사이클을 보고 무조건 위험에 모든 것을 거는 자산 배분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미 자산을 균형 있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산은 시장보다 단 3분의 1 혹은 4분의 1 요 정도 수준으로 낙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세는 변할 거예요. 네이사이클의 특성이에요. 공포가 다가올 때 무언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시장에 단기 투자자들이 움직여요. 유동성을 향해서 현금화를 막 하는 거죠. 떨어져요. 반대로 채권이 오르기도 하고 금이 오르기도 하고 달러가 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도저도 안 돼서 모든 것들이 막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또 자산을 팔아야 안 팔아요?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급전이 필요하면 눈물 머금는 거지만 우량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1년 투자해서 큰 돈 벌자고 에임을 시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3년, 10년, 30년의 세월이에요. 내가 가진 조그만 씨앗이 정말로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사실 나쁜 시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7%, 10% 위험 감내도로 분명히 의사 표시하시고 이 자산 관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사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 현금으로 여러분들의 재무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시장이 다시 돌아오겠지? 그때 투자를 시작해야지. 이럴 때는 이미 너무 늦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이번에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보세요. 또 레이사이클 마지막에 투자를 시작하시진 않았나. 그렇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좀 오래 건강하게 느긋하게 자산관리 좀 해볼까 하는 시작이 에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돈 너무 급해, 어떻게든 빼야겠어 하시면 현금화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그에 맞게 자문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알려드릴 건 시장 국면의 변화를 여러 번 에임이 조기 감지를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2016년 10월에도 그랬고 그때는 오히려 반대. 모두가 보수적일 때 이제 위험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또 한참 고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기 둔화기다 하여 떨어지는 자산을 지켰죠.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돌아온 회복기로 15%에서 20%의 수익을 또 에이머들이 경험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이클을 함께 겪어왔거든요. 또 제 개인적인 레벨로 가면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에 한 번에 온다는 그 위기를 3번째 겪게 돼요. 앞에 2번은 월가에서 겪었고요. 이제 2번째가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도 선명한 금융위기였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회사 중에 한 곳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패닉하지 않아요. 아마 생에서 한 4번쯤 겪었던 분들이거든요. 진짜 여유있게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우리 유태인 회장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대나야, 이 위기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니? 언제 회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당시에 빠른 V-shaped recovery냐 아니면 좀 느리지만 천천히 다시 회복하는 U-shaped recovery냐 그런 얘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다.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2008년 얘기예요. 여러분 7년에서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시장 사이클 있잖아요. 돌아보면 코스피 2008년에 900선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2000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72의 법칙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2배가 되려면 딱 7%인 거 계산하실 수 있죠. 긴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연평균 7%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다만 흔들림이 많은 시기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고요. 미국 주식은 좀 덜하고 채권도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채권도 흔들려요. 그것들을 다 견뎌내시면 그 견뎌낸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리스크나 어떠한 불확실성도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시장은 공평하게 수익을 준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하고 둔화되고 또 짧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다시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때 시작하시던 또 혹은 이때 시작하시던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시던 길게 보시면 지나보면 연평균 7, 8%의 수익을 주는 게 자본시장의 생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움직일 때는 그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 요번에 저희가 risk off라고 위험을 안 지는 게 좋아요 라는 국면으로 지금 시장 경제가 움직인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첫 번째 시그널이 생겼는데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모양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내지는 대체자산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걸 패닉하면서 당장 주식이 떨어져 있는데 그 주식을 지금 팔면서 포트폴리오 모양을 바꿔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단순한 평가가치 하락을 손실로 직접 실현하는 거잖아요. 집값 떨어졌는데 집 팔면 안 되고요. 분명히 시스템과 체계에 의해서 리밸런싱들이 일어날 테니까 자산 관리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코로나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불안해서 세상이 끝날 것만 같으시잖아요. 그럼 자산 관리해도 어차피 소용없는 거예요. 너무 못된 얘기죠. If the world is ending, 오늘 10원, 20원 이런 거 어차피 의미 없어. 우리 모두 죽는다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부의 재분배는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기를 떠나면서. 지나치게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거나 본질 가치가 없는 회사가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왔다면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겪어내는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고 멋진 기회를 앞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